자, 541번부터 보면, 자, 준호가 28개, 광희는 5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대. 근데 준호가 광희에게 구슬을 몇 개 주어도 광희가 가진 것의 2배보다 많다고 했을 때 몇 개 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얘를 우리가 x라고 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준호가 광희한테 지금 구슬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준호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28개야 지금. 근데 광희한테 최대 몇 개를 준 거잖아. x개를 주면은 여기서 x를 빼야겠지. 얘가 지금 준호가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야. 광희한테 구슬을 주고. 그러면 자, 광희는 처음에 5개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준호한테 구슬을 어떻게 했어? 받았잖아. 그러면 플러스 x가 되겠지. 맞지? 근데 그것에 뭐래? 2배를 한 것보다도 누가 아직도 많아야 된대. 준호가 더 많아야 된대. 이해되니? 그대로. 그러니까 준호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줬는데 광희는 받았어. 그러니까 더하기 x가 되잖아. 근데 그 2배보다도 많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8-x가 10 플러스 2x가 되니까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28 넘어가면 마이너스 18. x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니까 6이 되는데 부등호프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 x가 6보다 작아야 돼. x가 6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는 거야? 5개까지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는 5개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1번. 그 다음에 552번 보자. 552번. 자, 552번 보면은 한 개에 800원인 쿠키 몇 개와 한 개에 1000원인 초콜릿 3개를 포장해서 선물을 하려고 한대. 근데 포장비가 또 따로 든대. 2,000원이 든대. 그때 전체 비용이 15,000원 이하가 되려면 쿠키는 최대 몇 개까지 넣냐고 물어봤어. 그러면 쿠키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쿠키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를 우리가 x라고 두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한 개에 800원이라고 했으니까 쿠키는 800x1이 들어갈 거야. 맞지? x개를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 개 1000원인 초콜릿을 3개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얼마야? 3000원이겠지. 한 개 1000원인데 3개 넣으니까. 맞지? 근데 얘를 선물 포장하려면 포장비가 또 따로 2000원이 들어. 그치? 얘가 이 선물 꾸러미를 다 포장하는 데 드는 돈이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나 이하가 돼야 되는데? 15,0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이하라는 건 같거나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잖아. 얘를 이제 해주면 돼. 그러면은 800x에 3,000원, 2,000원이면 5,000원이잖아. 5,000원 넘어가면 빼주니까 10,000원. 그럼 2개 지워주고 x가 어떻게 돼? 8일은 8, 20이니까 8, 2, 16, 8, 5, 40 12.5겠네. 12.5. 그럼 x는 쿠키를 선물하는데 너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거 넣어줄 거야? 선물하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x가 12.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쿠키를 최대 몇 개까지씩 넣을 수 있는 거야? 12개까지는 정성품을 넣어줘야겠지. 12개까지 넣었을 때 우리가 15,000원 이하로 선물을 꾸밀 수 있는 거지. 되겠어? 그 다음에 559번 보자. 559번. 559.
자, 559번 보면 증명사진을 10장 인하하는데 드는 가격이 14,000원이고 10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1,000원씩 추가된대. 그때 증명사진 한 장당 평균 가격이 1,200원 이하가 돼야 된대. 이하. 그러면 몇 장 이상을 인하해야지 한 장당 평균 가격이 1,200원 이하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10장을 인하하는데 드는 가격이 14,000원이래. 14,000원. 그럼 10장은 14,000원이 들어. 맞지? 근데 10장에서 초과하면 한 장당 얼마씩 추가된대? 1,000원씩 추가된대.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장을 인하해야 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라고 하면은, 자, 10장까지는 14,000원이야. 그러면 x에서 10장 빼면은 이제 10장보다 더 많이 뽑은 장수가 나올 거 아니야? 걔는 한 장당 얼마씩 붙는 거야? 1,000원씩 붙는 거예요. 1,000원씩. 얘네를 더한 게 이 x장을 뽑았을 때의 증명사진 가격이겠지. 근데 얘가 평균 가격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1,200원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균 가격이라는 건 한 장당 1,200원씩 써야 되는 거니까 1200x가 되겠지. 얘가보다 이하가 돼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면은 자, 계산해보면 14,000원에다가 플러스 1000x에다가 마이너스 1000에 11,200x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얘 4,000원에다가 1000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0이니까 200x가 되겠지. 그러면은 0 두 개 지워지고 x가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눠주면 20. 그러니까 x는 20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러면 평균 가격이 1,200원 이하가 되려면 최소 몇 장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최소 20장. 20장은 뽑아야 한 장당 얼마 꼴이 된다는 거야? 1,200원? 딱 1,200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뽑기 시작하면 이제 1,200원보다 한 장 가격이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20장을 뽑아야 된다. 이해되니? 559번. 그 다음에 569번 보자. 569번. 자, 569번은 한 달에 통화요금이 다음과 같은 두 요금제가 있대. 이제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몇 분 미만으로 해야 하느냐 라고. A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센 대신에 뭐야? 초단 통화 요금이 싸. 근데 비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낮은 대신에 초당 통화 요금이 비싸. 그러면 이제 몇 번 미만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두자는 거예요. x. 그러면 비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건 비요금제 돈이 더 조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자, A 요금제 보자. A 요금제는 35,000원에다가 초당 통화 요금이 1원이잖아. 1원. 그럼 몇 분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 1분은 60초잖아. 60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 단위로 답이 나와야 되니까 초당 1분, 최소 1분이면 60원이 붙는 거잖아. A 요금제는. 그러니까 60x가 플러스로 붙는단 말이에요. x분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 보면 비요금제는 2만원의 기본 요금제가 있어. 근데 초당 3원이니까 1분이면 60초잖아. 그러면은 얼마야? 1분에
100, 63, 18 180원씩 붙는단 말이야. 180원 1분에 180 x씩 붙는단 말이야. 그럼 자 얘가 지금 1분당 사용하는 이제 통화 요금을 내는 건데 비요금제가 더 유리하다는 건 비요금제가 더 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가격이 낮아야겠지. 맞지? 그러면 자 계산하면 15,000원에다가 60 넘어가면 어떻게 돼? 120 x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 지워지고 x는 12로 나눠주면 어떻게 1500을 12로 나눠주면 1, 12, 30 하면 24, 60이니까 5, 20, 60 이렇게 나눠주면 125네. 125. 그러니까 몇 분 미만이어야 비요금제가 더 유리한 거야? 125분이 되겠지. 125분. 125분보다 조금 통화해야 이 낮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575분 먼저. 575 575번은 도형 문제인데 575번. 자, 575번은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얼마가 더 길대? 30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 되려면 세로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 되어야 되냐고 물어봐서. 자, 세로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두자는 거야. x.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단 말이야.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이 돼야 되잖아.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둔 거야. 근데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가로의 길이는 세로보다 얼마가 더 길대? 30이 더 길대. 그러니까 x 더하기 30이 돼야겠지. 맞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돼? 여기도 x 플러스 30이고 여기도 x니까 얘네들 더한 거의 2배잖아. 그러니까 2x 플러스 30에 2배 한 게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200 이상이 돼야 된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로 약분하면 2x 플러스 30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2x가 30 넘어가면 70. x가 어떻게 돼? 2, 3은 6, 2, 5, 10, 35. 그러니까 x가 몇 cm보다는 더 길어야 되는 35cm 이상은 돼야 전체 둘레의 길이가 200 이상은 된다는 거지. 35cm 이상이 되겠지. 575만. 자, 582번부터 582번. 힘들어? 네? 대준이 많이 힘든 거 같은데? 너무 피곤해요. 왜 그렇게 피곤해? 어제 너희 거기 갔다 왔지? 네, 서울랜드. 서울랜드 갔다 왔잖아. 그래서 피곤한 거야? 그거 버스 기사님이 계속 저희가 덥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주무시고 버스 기사님도 막 그 뭐지? 학교 도착하기 10분 전에 에어컨 틀어주셨어요. 그래? 네. 좀 빨리 좀 틀어주시지. 왜 이렇게 아끼시죠? 자, 582번 보자. 582번. 자, 수정이 학교로 갈 때는 13km로 걷고 올 때는 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시속 5km로 걸었대. 수정이가 학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이내여야 된대. 자,
수정이가 지금 집이 있고 학교가 있잖아, 학교. 근데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나 봐. 하나는 좀 짧아. 근데 몇 킬로 걷는데? 3km? 걸은 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를 x 킬로라고 하면은 x 킬로를 걷는데 이때는 시속 3km로 걷는데 근데 집에 올 때는 갈 때보다 더 먼 길이 있는데 x 플러스 1km 더 먼 길이 있대. 근데 얘는 시속 5km로 걷는데 그러면 얘가 갔다가 오는데 최소 1시간 1시간 이내일 때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요게 시간 1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 갔다 오는 게 왕복. 그러면 시간으로 식을 세우니까 이쪽에도 시간으로 식을 세워줘야 돼.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면 자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야? 거리가 x인데 속력이 3이잖아. 맞지? 그 다음 올 때 걸리는 시간은 거리가 x 플러스 1인데 시속이 5야. 5 속력이. 얘가 1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20을 만족하는 x 값을 구해줘야겠지. 맞지? 그지? 그러면 양변에 15 곱하면 5x 더하기 3x 플러스 3에다가 1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8x가 어떻게 돼? 3 넘어가면 12 x는 얼마? 8로 나눠주니까 8분의 12 4, 2, 8 4, 3, 12 2분의 3이 되네. 그럼 x가 2분의 3이라는 건 몇 킬로그램? 1.5km가 되겠지. 1.5km 정도는 돼야 집에서 이런 식의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 오는데 왕복 1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582번.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 총 걸은 거리 구하라고. 근데 문제에서 총 걸은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총 걸은 거리는 지금 x가 지금 최대 얼마라는 거야? 1.5km잖아. 그러면은 갈 때는 1.5km 걷고 올 때는 1.5에다가 1km 더 걸었으니까 2.5km 걸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왕복 몇 킬로 걸은 거야 얘는 수정이가 1.5랑 2.5니까 4km 걸었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얘가 왕복으로 갔다 올 수 1시간 이내에 갔다 올 수 있는 집과 학교에 떨어진 이 거리가 1.5km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수정이가 그때 걸은 거리를 최대 얼마 걸었냐 물어봤으니까 그럼 최대 떨어질 수 있는 거리가 1.5니까 갈 때 1.5, 올 때 2.5를 걸었으니까 합쳐서 4km를 걸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596번 보죠. 596번. 자, 어느 전시의 입장료가 어른은 3,500원, 어린이는 2,000원이래. 근데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8명이 42,000원 이하로 전시에 관람하려면 어른은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냐 물어봤어. 그럼 자, 어른이 최대 몇 명까지 입장하냐라고 했으니까 이걸 x라고 둘게. 그럼 어른이랑 지금 어린이랑 합쳐서 몇 명 들어간대? 18명. 18명 들어간대. 그러면 어린이는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거야? 18명에서 어른이 x명 들어가니까 빼기 X. 빼기 x만큼이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는
명수가 되겠지. 그럼 자 이제 어른은 3,500원이라고 했으니까 3,500x가 어른이 지불해야 되는 입장료야. 맞지? 그 다음에 어린이는 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018 마이너스 x가 어린이가 지불해야 되는 입장료야. 얘네들 합쳐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42,000원보다 얼마가 되는데? 이하로 관람을 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0x에다가 얘는 28에 16, 얘는 36,000 마이너스 2,000x가 42,0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500이랑 2,000이니까 1,500x가 되고 36,000원이 넘어가면은 빼면 36,000원 빼면 얼마야? 6,000원. 그러면 둘 지워지고 x는 어떻게 돼? 4가 되겠지. 4. 그럼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른 최대 몇 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어른이 최대 4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4명 들어갔으니까 14명 들어가면 42,000원 이하로 관람을 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되니? 네. 그 다음 596 600번, 609번, 600번은 600번. 600번 노래 600번.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을 밑면으로 하는 원볼의 부피가 144파이 이상일 때 원볼의 높이는 최대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원볼의 부피는 뭐야? 원볼의 부피? 부피 나누기 3. 그렇지. 원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 하면 되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6이래, 6. 이런 밑면을 원볼의 부피니까 자, 높이는 몰라. 그 높이를 x라고 쓰자, 우리 x. 그럼 자, 얘 이 원볼의 부피는 3분의 1의 뭐야? 원기둥 부피니까 밑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66에 36파이 곱하기 높이 x가 되겠지, x. 얘가 원볼의 부피란 말이야.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44파이 이상이 돼야 된다. 크거나 같다. 그럼 자, 파이 지워지고 3, 12 약분되니까 12로 나눠주면 x가 얼마? 12가 되겠지. 그럼 최소 몇 센티미터 이상이면 12cm 이상이면 쟤보다 144보다 커진다. 되겠니? 네. 마지막 609번 문제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꼴 ABCD가 있는데 삼각형 APD의 넓이가 26이 이하일 때 BP의 길이는 최대 몇 cm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지금 종이가 접혀 있는 상태잖아 지금. 근데 자, BP의 길이가 최대 몇 cm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BP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두면 돼? X라고 두면 돼. BP의 길이를 X라고 두자. 그럼 여기가 X야, X.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PD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26cm 이하래 이하. 그지? 그러면 자 얘는 지금 전체가 10이니까 10-x야 길이가 10-x. 그러면 자 APD의 넓이는 어떻게 보일까? APD의 넓이는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뭘 빼야 돼? 이 삼각형 작은 삼각형 1번 삼각형하고 여기 2번 삼각형을 빼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맞지? 그럼 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더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10. 얘가 사다리꼴 넓이야. 여기에서 빼기 뭐 해주는 거야? 요 작은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4 빼기 또 이번에 큰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10-x 곱하기 8 하면은 요 삼각형 넓이가 되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태준아? 네. 26 이하가 돼야 되는데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계산 자 2 곱하고 다 2를 곱해 하지 말고 여기 약분되니까 약분해 버리자. 2, 5, 10 2, 2, 4 2, 4, 8 그러면 계산하면 12니까 5 곱하면 5, 2, 15, 60이고 마이너스 얘는 2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4x 얘가 2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x 4x니까 2x가 되고 또 나갔다 60이랑 마이너스 40이니까 20이야. 20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6 26에서 20 빼니까 그럼 x가 얼마? 3보다 작고 나갔다. 그러니까 BP의 길이가 최대 몇 cm면 3cm가 되면 이 삼각형 APD의 넓이가 뭐가 된다? 26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cm 이렇게 되겠지. 최대 3c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해서 1차 부등식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세준아? 5분만 쉬면 돼요. 5분만 쉬면 돼요. 5분만?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해 나는? 자, 딱 2분만 조금 좀 기계도 좀 펴고 좀 쉬어보자. 자, 너희들 이제 부등식을 보면서 또 활용을 배우니까 엄청 어려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로운 단어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어. 방정식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조금 느낌이 좀 가벼워. 방정식은 너희들 이제 1차 방식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단위 나오면 초반 부분가 좀 쉽잖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본으로 새로운 마인드로 해볼 수 있겠지. 마인드가 새롭지가 않아요. 안 돼. 유형이 19까지 있어요. 몇 개 안 되네, 그지? 네? 1학년 2학기 언제예요? 1학년 2학기 네.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다음 주. 다음 주까지 마무리 우리 하고 그 C 유형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책상 내용을. 네. 이번에 센으로 1학년 2학기랑 그래서 3일 우리가 월수금 나오잖아. 월수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립방정식까지는 쭉 좀 나갈 거거든. 다음 주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복습 1학년 2학기 복습하면 2시간 월수는 1학년 2학기 복습하고 아, 금요일은 여기 뒷부분 이제 함수 하나 남았거든. 그거를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복습하면서 2학년 2학기 거도 같이 한번 끝내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알았지? 뭐라고? 할 수 있어. 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리고 됐나? 정신이 안 차려져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한번 보자. 1차 방정식. 너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건 1학년 때 했던 게 1학년 지금 너희들 2학년이지? 네. 1학년 때 하는 게 뭐야?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근데 어떤 1차 방정식이냐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방정식이 뭐예요? 방정식. 하나, 네? 눈 두고, 태준아, 눈 두고.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방정식이라는 게. 방정식은 자, 너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뭐 3x 플러스 2는 5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이 있으면 거기에는 얘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식이 있고 얘가 는 0으로 연결되면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방정식. 근데 방정식의 어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x가 만약에 지금 x가 1이면 얘 성립하니? x가 1이면 이 식이 성립하지? 네. 근데 x가 2면 어떻게 돼? 성립을 안 돼. 안 하지? 이것처럼 특정한 값에는 식을 만족하고 특정한 값에는 만족하지 않은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특수한 값들이 있잖아. 이 특수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뭘 구한다는 거야? 이 식을 만족하는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된 게 방정식이었는데 1차 방정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1차 방정식은 뭐야? 앞에 이 연결된 식이 몇 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계속 여기가 1차식 3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근데 너희들이 배웠던 건 앞에 미지수가 항상 몇 개였어? 한 개. x 한 개였단 말이야. x 한 개. 혹은 뭐 y 한 개, z 한 개. 그래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답도 항상 몇 개가 나왔어? 한 개. 한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 풀면은 x는 1. 이렇게 답이 딱 한 개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 이제 너희들이 할 거는 같은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을 배울 거야. 그러면 1차 식이랑 0 이렇게 연결된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는 미지수가 몇 개?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아니에요.
아니지. 자, 봐봐. 그건 뭐 3x 예를 들어서 2x-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을 보면 얘는 몇 차식이야? 자, 몇 차식인지 이름을 결정해 주는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차수. 차수 최고차항이 이름을 결정해 준다 그랬단 말이야. 2차항이 있으면 2차식, 3차항이 있으면 3차식, 최고차항이 그 식의 이름을 결정해. 근데 얘는 x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차수가. 얘도 y에 관해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얘네 둘 다 뭐밖에 안 돼? 1차식밖에 안 돼. 그래서 얘는 그냥 1차식이야 1차식. 하지만 미지수가 이제 몇 개가 된다는 거야? 2개가 된다는 2개. 2개. 그러면 지금 봐봐. 아까 미지수가 1개인 이런 식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유일하게 1개만 딱 나왔어. 1개. 근데 미지수가 2개인 이런 1차 방정식은 자 생각해봐. x 플러스 y는 5다 라는 1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얘는 미지수가 지금 몇 개야? x랑 y 2개잖아. 근데 이 만족시키는 게 자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가 뭘까? 너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니야?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꼽아갖고 그런 거예요. 태준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네. 코피를 흘리고. 태준이 올 때까지는 쉽시다. 이거 문제 어차피 숙제로 나올 거죠. 그렇지. 지금 시간 보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은 A 단계가 숙제고 그 다음에 B 단계 절반이 숙제인 건가요? 그렇겠지. 아닌가? 다 못 나가나? 3장이네? 다 못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한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93쪽? 그지? 숙제가 많아지겠군요. 선생님, 제가 편의점에 갔는데 스누추나초가 있어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별 제가 10개 다 있네. 먹어봤단 말이에요. 플러스 많이 넣었어? 네. 근데 맛이 별로예요. 별로야? 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 먹지 말아 빨리. 선생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나? 뭐부터? 귀여워. 땡큐. 난 괜찮은데? 그래요? 뭐지? 나평 같고 끝맛은 별로다. 그쵸. 후추 맛이 나는데, 친구가 좀 별로예요. 근데 편의점에서 옛날에 팔던 뭐지? 맛소금맛 팝콘은 맛있었어요. 맛소금만 팝콘도 있어? 네, 그거는 진짜 짭짤하고 그냥 일반 팝콘 맛. 근데 싸요, 맛있어요. 편의점에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그 하고 이제 갑자기 용 먹었어? 잘 줘봤죠. 얘는 왜 이렇게 봄이 돼서 그런가? 이제 몸이 나른해지지. 이겨내야지. 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봐. 자, 봐봐. 먼저 나갈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 지금. 태준이 그 맛이 별로인 태준이 보기 갑시다. 버리고 가볼까? 네. 자, x 플러스 y는 5라는 이 식은 지금 뭐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근데 미지수가 1개인 경우에는 해가 딱 1개가 나왔어. 근데 얘는 x가 만약에 1이야. 그럼 y가 이걸 만족하는 y가 뭐야? 4. 만약에 x가 2면 만족하는 게 3.
x가 만약에 뭐 아무런 제약이 없어 0이야. 그럼 y는 5. 뭐 x가 마이너스 2면 y는 7. 7. 뭐 이런 식으로 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해를 쓸 때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만약에 자 x가 1이고 y가 4인 거에 이 식을 괜찮아? 자 보면 자 태준아 봐봐 x랑 y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x가 1이면 y가 4 x가 2면 y가 3 이런 식으로 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해가 어떻게 줘? x는 1 y는 4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x하고 y니까 순서상으로 1,4 이렇게 해를 적어줄 수도 있어. 근데 아무튼 해 자체가 많을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야.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하나 정해지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끼워 맞추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해를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다 찾아내는 건데 x, y를 아무 조건이 없으면 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주냐면 x가 뭐 자연수다, y가 자연수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해가 안 되잖아. 해가 안 되는 것들은 쳐내고 해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생기도록 제한을 두는 거지. 너희들 자주 푸는 주사위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주사위 문제요? 주사위 굴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주사위에는 숫자가 뭐랑부터 뭐밖에까지 없어.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 x 더하기 y가 5인 경우가 주사위 굴려서 나와야 된다고 하면 개수가 몇 개? 안 나오겠지. 1, 4, 2, 3, 3, 3, 아이고 3, 2, 4, 1, 4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4개를 한정적으로 딱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제약 조건을 줘서 해외 개수를 줄여줄 수도 있어. 어쨌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이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처럼 한 개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 그 여러 개를 싹 다 구해줘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 라고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볼까? 618번 한번 해봐. 618번. 어? 618번 한번 해봐. 지금 시작할 때 좀 잘해봐야지. 잘해놔야지. 맞아요. 그래야 또 할 수 있어. 30분 있으면 전 집에 가지 못해요. 할머니 집 가야 돼요. 할머니 집 어딘데? 못 보여. 못 보? 한 엄청 보네. 3-4시간 거리. 연평전 불려야 돼요. 연필? 연필도 안 갖고 왔어? 필요 없어. 하나 빌려줘 봐. 네? 하나 빌려줘. 어떡해. 샤프심 없는데 저거. 저도 샤프심 없을 것 같아. 볼펜 하나 빌려줘. 볼펜. 볼펜. 딱 고맙다. 목폰 오 진짜 뭐네. 오늘 금토일 오늘 내려가서 주말 행사가 있나 보네. 김치 거의 다 먹었고. 깜짝아. 할머니 아버지 고향이 그럼 못 보신 거네. 아니요, 저희 엄마. 그래. 저희 외할머니구나. 엄마 친해. 자 그러면은 저기
B 이렇게 O, X 여기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저기 곱하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하기요? 여기 네. 곱하기가 있는 거지. 아. 곱하기가 생각된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자, 표를 완성해보자. x가 1이면은 5잖아. 5 더하기 2y는 30이 돼야 되니까 y가 어떻게 돼? 5 넘어가면 2y가 3. 25. 어? 2이 아니라 y는 2분의 25 이렇게 되겠지. 12.5도 되죠? 그렇지. 아, 그 다음에 x가 2면 10이니까 10 더하기 2y가 30. 2y가 20이니까 y는 10 이런 식으로 채워나갈 수 있겠네. 그러면 3 넣으면 15니까 넘어가면 15 y는 2분의 15 규칙이 보이니? 아니요. 그 다음 4는 뭐야? 4는 4 넣으면 5, 4 20이니까 20 더하기 2y가 30이니까 10이 되네. 그럼 y는 5가 되고 네. 5 넣으면 25니까 2분의 5 6 넣으면 30이잖아. 또 y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해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엄청 많단 말이야. 맞지? 그때 이 해를 어떻게 써준다고? 이렇게 순서쌍으로 써준다. 순서쌍으로. 그래서 x가 1일 때 1, y는 2분의 2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 10 3, 2분의 15 4, 5 5, 2분의 5 6, 0 이런 식으로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x, y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이런 식으로 순서쌍 x, y로 나타낸다.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랑 근데 그렇지. 근데 이거는 x, y가 자연수일 때만 순서쌍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하지 말고 뭐 한다고? 2, 10 4,5 4,5 얘네 둘만 얘를 만족하는 해가 되겠지. 그렇지? 되겠니? 네. 그럼 이제 메인 이벤트야. 이제 메인 이벤트. 연립? 메인 아니었나요? 연립 방정식. 자,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아까 3x 플러스 5는 뭐 10 이런 게 x가 딱 하나만 나오잖아. 5 넘어가고 3분의 5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만 딱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해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은 식이 몇 개 필요했어? 이런 식으로 한 개만 있으면 됐어. 한 개만 있으면. 근데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됐어? 여러 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라는 걸 왜 구하냐는 거야.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 상황을 식을 세워가지고 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값을 답을 얻고 싶어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특정한 값을 하나 딱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떤 두 식이 자 x 플러스 y는 5 뭐 4x 마이너스 y는 5 이런 식으로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 놓은 방정식을 보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식을 이렇게 한 쌍으로 묶어 놓은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 방정식. 예. 연립 방정식.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어떻다는 거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한다는 건 이 식도 어떻게 하고 성립하게 만들고 이 밑에 식도 성립하게 만드는 이 두 개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을 모두 성립하게 만드는
x하고 y를 찾아주는 게 그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 자 봐봐. 자,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동시에 두 개를 만족해야 돼. 자, x 플러스 y는 4라는 식이 있고 2x 플러스 y는 6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일체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쌍으로 묶어놨어. 한 쌍으로. 이걸 보고 연립 방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이 1번식도 만족해야 되고 2번식도 만족하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 값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 여러 개 찾아봐야겠지. x, y가 자연수라고 하면 얘가 1일 때 y는 3, 얘가 2일 때 y는 2, x가 3일 때 y는 1, x가 4일 때니까 이 세 개가 1번식을 만족하는 답이 될 거야. 맞지? 자, 2번식은 어떻게 돼? x가 1일 때 1 넣으면은 y가 4가 되겠지. x에 2 넣으면 2, 4니까 y가 2. x가 3 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이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2번식은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의 쌍이 나와. 그러면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건 뭐라고?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해야 돼.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지금 x, y가 있어? 여기에 2,2랑 여기에 2,2가 둘 다 식을 만족해주는 순서쌍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는 거야? x는 2, y도 2. 순서쌍으로 써주면 2,2. 얘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보면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하잖아.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식이 몇 개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방정식은 식이 하나만 있어도 해가 몇 개가 딱 나왔어? 한 개가 딱 나왔잖아. 근데 이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가 있어야? 두 개가 있어야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가 나온다고? 딱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얘가 될 수 있는 경우 막 이렇게 찾아보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둘 다 동시에 있는 거 찾고, 매번 그렇게 할 거야?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어, 그지?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 빨리 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지금부터 배운다는 거야. 네. 자.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아까처럼 하나씩 되는 경우 다 찾아가지고 공통으로 있는 경우 찾는 그런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스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 하나는 가감법이고, 하나는 대입법이야, 대입법. 한꺼번에 해볼게. 한꺼번에. 같은 식을 두고 5x-2y 마이너스 9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어. 자, 얘를 풀고 싶어, 우리가. 자, 태준아, 하나, 다현아, 이게 제일, 이 연립방정식 부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왜 하겠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가감법이랑 대입법. 자, 먼저 가감법부터 보자. 가감법. 자, 정신 차리고 중요한 거예요. 봐봐. 가감이라는 게 뭐야? 가. 더할가 뺄 감이야.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자, 뭘 더하고 뭘 뺄까? 뭘 더하고 뭘 뺄까? 자, 우리 x, y 미지수 모르는 게 두 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모르는 게 몇 개였으면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어. 모르는 게 한 개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연립 안 하고 그냥 1차 방식 풀면은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x하고 y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려 가지고 하나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봐봐. 빼거나 더해가지고 하나를 없애고 싶은데 지금 얘 모양을 잘 보면 여기 2y잖아. 그럼 여기도 2y가 있으면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2y랑 플러스 2y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지. 그런 식으로 하나를 없애주는 방식이 가감법이야. 보면은 봐봐. 그러면 5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잖아. 맞지? 근데 밑에다가 2y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야 돼. 근데 얘한테만 2를 곱해주면 식이 어떻게 돼? 바뀌잖아. 전부 2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러면 이 3은 6x 플러스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돼? y를 없애기 위해서 이 두 식을 더해주는 거야. 더하면은 자 5x랑 6x니까 어떻게 돼? 11x가 되고 마이너스 2y랑 2y니까 얘네가 지워지는 거야. y가 없어지고 여기는 더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니까 무슨 식이 됐어? 우리가 알고 있던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x가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y가 어느 두 식 하나에 마음에 드는 거 간단한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이잖아. 네.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3이니까 y가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y는 2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이 연립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감법이에요. 가감법. 그러니까 x나 y 하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없애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가 한 개인 일체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근데 이것처럼 바로 없앨 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눠줘서 사라질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감법의 핵심.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입법이 뭔지 보자. 대입법. 똑같은 방법인데, 자, 5x-2y는 마이너스 9,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가감법은 둘 중에 하나, x나 y 중에 하나를 없애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방정식을 미지수가 한 개인 일차방정식을 만들어서 푼 거였단 말이야. 대입법은 뭐냐면 얘도 똑같이 하나를 없애는 거야. 하나를 없애는데 얘는 더하거나 빼서 없앴단 말이야. 가감법은. 대입법은 뭐야? 대입이 뭐야? 대입이 넣는 거잖아. 어떤 식에다가 숫자를 넣든지 식을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식에서 하나의 식을 다른 하나의 식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자를 두 개에서 몇 개로 줄이면 된다고?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봐봐. 자, 5x-2y-9 얘는 자, 3 밑에 식을 보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자, 얘를 y 기준으로 보면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이 2번식을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이렇게 지금 변형을 시킨 거야. 이 변형시킨 걸 이제 뭐 하자고? 대입법. 1번식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5x가 있고 마이너스 2에 이제 y 대신에 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5x 플러스 3이 6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9. 그러니까 y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x에 관한 식으로 식이 뭐가 된 거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 그러면 자 정리하면 11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2 이렇게. 그래서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2. 자 가관법으로 나온 값이랑 대입법으로 나온 값이랑 어때? 똑같아.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대부분 뭘 선호하냐면 가관법을 선호해. 이걸 많이 쓰는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대입법이 훨씬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 오늘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저희 이거 A 넘기 푸는 건가요? 네. 네? 오늘 테스트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테스트? 오늘 테스트는 별로 안 어려웠나? 한 10분 만에 할 수 있어요? 어? 아니 활용 부분이니까 부동식 활용 부분이니까 쉬울 수도 있고 이건 안 나오죠? 어려울 수도 있지. 이건 안 나와. 이건 다음 시간에. 변성식 이거 안 나오죠? 다행입니다. 이거 지금 괜찮잖아. 어려워요. 가감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씩만 더 해보고 우리 93페이지까지니까 하나씩만 더 해보자.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풀어보자. 가감법, 대입법 하나씩 풀어볼게. 너희들이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체득해서 익혀야 되는 거니까.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이 식이 두 개야. 미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특정한 x, y를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자, 봐봐. 하나 뭐 골라봐. 하나 뭐 풀어볼까 뭐. 제발 쉬운 거, 제발 쉬운 거. 630이요. 630번 하나 풀어볼까? 자, 630번을 가감법으로 풀어볼게. 가감법. 자, x 플러스 3y는 5고 3x 마이너스 5y는 1이야. 그럼 뭐 하나를 없애야 돼. 없애야 되는데 지금 바로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 있는 숫자 있어? 5요. 어? 아니라 어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 3하고 마이너스 오면 서로 도니까 얘도 5 곱해주고 얘도 3 곱해주고 양쪽에 둘 다 곱해줘야 없앨 수 있으니까 귀찮잖아. 위에 식에다가 뭐 곱해주면 밑에 식이랑 없앨 수 있을까? 얘가 x고 얘는 3x니까 위에 식에다 얼마 곱해주면? 3을 곱해주면 3x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지? 위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준다는 거예요. 3. 그럼 전부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3x 더하기 9y는 15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겠지. 그 다음에 밑에는 3x 마이너스 5y는 1 이렇게 연립방식이 생기면 자 이제 어떻게 한다? 빼기. 3x를 지워줘야 되니까 지금은 플러스니까 두 개씩을 빼요.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빼기 얘니까 지워지고 9 빼기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14 y가 되겠지. 이거는 15 빼기 1이니까 14. y가 얼마? 1이 되는 거야. 1. 자, y가 1이 나오면 x는 어떻게 한다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찾는 거잖아. 아무 식에다가
근데 그 아무식이 어떤 식이면 좋겠어? 좀 쉬운. 간단하고 쉬운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기 1번식에다가 y에다가 1을 집어넣어. 그러면 x 플러스 3은 5가 돼야 되니까 x가 얼마여야 돼? 2. 2여야 되는 거야. 2.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해는 2,1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얘가 해가 된다는 거야. 이게 가감법이야. 가감법. 태준 알겠니? 예. 하은 알겠어? 너무 어렵네요. 얘 가감법. 자, 대입법 한번 해보자. 대입법 한번 해보자. 하은이 하나 골라봐. 제발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저는 640번 하겠습니다. 640번? 네. 자, 640번 보자. 자, 640번 한번 가감법으로, 아니,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대입법으로. 자, 대입법은 하나의 식을 다른 하나의 식에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의 식을 x는 뭐 또는 y는 뭐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나머지 하나의 식에 집어넣어야지 미지수가 두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들겠어? 하나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각 대입법을 쓰려면 하나의 식을 어떻게 어떤 식이 x는 뭐 혹은 y는 뭐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식이 뭔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640번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x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y. 얘를 넘겨주면 x는 3y 마이너스 8이라고 정리할 수 있잖아. 5 아니에요? 그럼 저는 5 아니에요. 빼면? 왜? 3y잖아. 3y. 네. 이거 아.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어디다가 나머지 식에 또 실수하지 마. 1번식을 변형시켰잖아. 네. 그걸 다시 1번식에 넣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1번식 변형시키고 1번식은 그냥 다시 1번식에다 집어넣으면 자기 했던 행동을 다시 도돌이표하는 거잖아. 그건 의미가 없어. 1번식을 변형시켰으니까 그걸 여기 2번식에다가 대입해 준다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5에다가 x 대신에 이제 뭘 집어넣는 거야? 3y-8을 집어넣고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15y 58에 40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7y는 40 넘어가면 플러스 40이니까 34. y가 얼마? 2. 자, y가 2니까 x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y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3은 6이니까 2. 6 빼기 8이잖아.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2. 근데 이제 해를 쓸 때 우리는 순서상으로 쓰면 마이너스 2, 2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 이게 연립방정식. 자, 봐봐. 모르는 문자가 두 개야. 근데 식이 두 개니까 답이 딱 어떻게 나와? 하나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 하나를 구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거고,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감법, 하나는 대입법. 가감법은 하나의 미수를 개수를 맞춰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없애버리는 거고, 대입법은 하나의 식을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다른 식에다가 대입 집어넣어서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하나의 값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대입을 통해서 두 번째 값도 찾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대입법. 그러니까 가감법과 대입법 연습을 많이 해야겠지 너희들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야.